안녕하십니까. 본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정말 저번에 말이죠. 우리 이도성 기자가 화장실을 갔잖아요. 네. 아, 정말. 근데 형은 그때 화장실 안 가고 계속 방광이 터질도록. 저는 그래서 그냥- 좀 방송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늘도 엉덩이가 오늘도 5cm 정도.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마시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물을 안 드셨구나. 어쩐지 네. 계속 본방에 저 양반 왜 물을 안 먹지? 약간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은 방송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스타일인데 이게 사방 가족 회의까지 하면 2시간 정도 있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2시간입니다. 물 지금 요거 첫 잔으로 좀 견디고 있습니다. 진짜 거의 안 마셨네요. 예, 예. 진짜. 3모금 정도 마셨습니다. 진짜 대단. 좀 네. 들어주세요. 마셔볼까요? 예. 좀 다녀오면 또 어떠노? 근데 왜 이렇게 물 마시는 모습이 약간 좀 얄밉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자, 5번째 사반 가족회 이제 시작합니다. 박수 좀 치세요 좀. 자,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뭐 몇 분 정도 좀 빠지셨네요. 빨리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죠. 미처 본방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이야. 자, 사반 다시 보기. 자, 홍지용 기자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지. 오늘 댓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70대 노인 폭행이 일단 댓글이 좀 많았는데 처음에 누가 노려봤냐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남성이 노려본 거였다. 가해자가 먼저 봤다. 이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감독님 님이 본인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온 거였다라고 달아주셨는데 이날도 먼저 쳐다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시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자, 좀 사실 좀 예. 특이한 사람이긴 해요. 저도 좀 뭔가 우리 본 방송에서 예. 정신질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 댓글 중에 정신감정하면 심신미약 주장도 할 거다 이런 하죠. 말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인과성을 따질 거예요. 재판부에서. 주장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인과성 따져서 정말 질환이 이 범행, 이 사건하고 연관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감경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새는 감경 안 해줍니다. 잘. 저는 그 사건 보고 뭐 정신질환 이걸 여부를 떠나서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진짜. 못 때려, 못 이길걸요? 그런가요? 그럼 도성이 이도성 보내야죠. 190cm 정도 그러니까 되니까. 키 비슷하니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 저 어릴 때 동네 다니면 조금 불량하게 생긴 형이나 이런 사람들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막 때리는 거. 맞아. 그거랑 진짜 똑같아요 지금 보면. 왜 째리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꼬나보니 꼬라보니. 그렇죠. 근데 이거는 70대 어른신한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가 먼저 봤다면서요. 그렇죠. 자기가 봤잖아. 네가 봤잖아. 피해가는데 어르신이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려 뒷짐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쓱 가는데 네. 먼저 보고서 검명을 저지른 겁니다. 진짜 저는 정말 그 자녀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찢어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같이 포함해서 너무 많이 맞아서 더군다나 예. 자기 아이들 봐주려고 지금 아버님이 오셨다는 건데. 돌봐주려고 왔다가 이런 범행의 피해자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또 자책을 한다니까. 그런 얘기 아마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좀 다음 소개를 댓글은 이제 그 승객을 내려준 택시 사건도 많았고 뭐 강간범 사건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공통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변호사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저요? 예봉준님 해주신 질문인데 대표 질문이에요.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님들은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이건 변호사로서 한 말씀 해주셔야 어떨까요? 예. 변호사는 사실은 공익의 대변자라고도 하긴 하지만요. 예. 그렇지만 또 일정 부분은 또 사익을 얻기도 합니다. 수익을 얻기도 하고. 흙 파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흙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없는 거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론을 요구했을 때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안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수임료를 물으면 가버려요. 진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형, 그럼 맞다 저한테도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한테는 좀 싸게 좀 해주시면. 싸게 해주겠습니다. 예. 뭐 범죄 안 저질러야죠. 네? 범죄 안 해야죠. 그렇죠. 이건 네. 제가 민사라도. 제가 네. 그렇죠. 네, 민사라도.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저 역시 그 사건을 하면서 와 이건 아닌데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의뢰인들이 딱 있어요. 보면 거짓말인다 아니다 보이세요?
지금은 확신은 안 들지만 대부분 맞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와, 그러면은 형 완전 뒤통수 맞는 건데? 환장합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도중에 같이 막 열심히 이제 재판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증인이나 피해자가 와서 진술하는데 그 피해자 진술 딱 들어보니까 우리 피고인 얘기가 틀렸다는 게 딱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저는 그때부터 포기를 해버려요, 변론을. 그냥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배신감이 상당히 드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 업무 하다 진짜 보면. 자기 변호인 앞에서는 정말 자기 치부까지 다 이실직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 그 구미 여아 사건 있잖아요. 성모 씨 그 친모인지 친할머니 외할머니인지 그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임을 했어요. 맞아. 아마 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본인도 내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 계속 출산은 했는데 출산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변론합니까? 그렇죠. 난 못한다. 그래서 변론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포기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포기할 계속 수밖에 없네. 설득을 하면서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수임 계약서상으로는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포기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다 돌려주고 전 맞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근데 저는 네. 그 만약에 이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네. 진짜 좀 화가 날 것 같은 경우가 형 그러면은 그 패소한 그 전적에 또 이렇게 많이 지죠 저는 뭐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집니다. 아, 그래요? 뭐 지는 게 이상합니까? 뭐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벌 받는데 그 감안을 해주는 역할을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지는 것도 저는 잘못했다 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도 없이 실수해서 진다 그러면 잘못했지만 댓글 지금 보면 권일영 교수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또 왔어요, 이 답변 형. 늘 재미있어요라고 지금 유튜브 창에서 대화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 권일용 교수님이 직접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등판을 해주셨 형님, 예. 일용 형님 아닙니까? 일용이 형. 일용이 형님이죠. 아, 일용 그러면 권일용 교수님 어머님은 일용엄니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댓글. 네, 다음 댓글 소개 바로 하겠습니다. 예. 사건 엑스파일에서 했던 전관 예우에 대해서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변호사도 자격이 박탈되냐 그쵸.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변호사도 같은 감방으로 가면 재미있겠네요. 이런 댓글도 뒤에 달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부분 변호사 그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실형을 받으면 새롭게 심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서울 중앙 그러니까 지방 변호사협회 그리고 변호사가 감옥에 이제 가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지금 오늘 했던 사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아는 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되게 좋아한대요. 가서 네? 다 설명해주고 항소장도 좀 봐주고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 감옥에서 그 빵 안에서? 구치소에서. 오. 그래서 되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야, 그 완전 그 무료 변론 아니에요, 그럼? 그 선배로 가면 안 되는데 제 아는 분은 야, 이거 왠지 좁혀지는 것 같은데. 좁혀졌는데요, 많이? 그분 얘기로는 상당히 좀 그래도 편했다. 다들 뭐 찾아오고. 혹시 강 씨 아니에요, 그 성이? 제가 성도 얘기했나요? 제가 그분 아닙니다. 예. 아니, 그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분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예. 아, 예. 예, 예. 강땡. 아니라니까. 그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지도 모를 아이템만 골라서 소개해드린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본방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고 중간에 뭐 사건 상황실에서도 전해드렸던 이 윤여정 씨와 이 조영남 씨 얘기 오늘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뭐 변호사님도 얘기하셨고 다 얘기했지만 왜 쓰잘데기 없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저 방송에서 그 얘기 못 했는데. 네, 하세요 지금까지 거. 아니, 조영남 씨 말고. 예? 이거를 왜 기사를 전화를 합니까? 기자들 탓을 예. 하는구나. 기자가 원하는데 걸려든 거죠, 사실은. 아마 기자들이 저 뻔합니다. 아유, 몰라요. 전 몰라요.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소감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몰라요. 아유, 한마디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바람 피운 남자한테는 가장 큰 복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거요? 좋은 말이네. 기사화할게요.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기자잖아요. 두 분 다 기자잖아요. 근데
왜 말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말을 사실은 잃으셨네요. 조영남 씨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화해서 예컨대 아니 근데 조영남 씨가 뭐 그 기자들이 막 뭐 질문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말려들 정도의 그런 구력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뭐 안타깝긴 한데 아마 제가 뉴스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뉴스에 본인이 전화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저 그러진 조영남인데요. 않았겠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정말 비난 좀 받아야 되고 철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계속 물으니까 뭐 하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부적절하죠.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요? 예. 아니 근데 뭐 진짜 그 우리 언론도 자성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송 기자? 그렇죠.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좀 뭔가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 윤여정 씨가 수상을 하고 지금 모든 기사에 윤여정 씨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노리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공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사실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십입니다. 여러모로 가십이죠. 가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조영남 씨가 나는 그냥 축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아마 뭐 형 얘기하신 것처럼 기자랑 통화가 길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축하 좀 하려면 뭐 얘기를 해주셔야죠. 하니까 아이고 없어요. 그게 아니고 뭐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바람 뭐 아닙니까? 근데 계속 유도하니까 얘기한 거 아닌가? 형이 싶어요. 기자 되게 싫어한다. 좋아요. 싫어하는 거. 양원복 이렇게 기자, 말씀하시는 건 들으면 양원복 기자, 싫어하시는 것 홍정 기자, 같은데. 이도선 기자까지 제가 세 분 딱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뭐가 됐든 그래도 조영남 씨가 그 말을 하긴 했으니까 했죠. 예.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네. 옛날에 책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여정 씨하고 헤어졌던 그런 일화 같은 걸 또 소개를 했는데 뭐 이미 바람 폈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했었더라고요. 요거는 뭐 공공의 어떤 비밀은 아니죠. 뭐 사실 비슷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행위죠. 뭐 그러니까. 민법상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고 그 이혼한 이후에 조효정이라서 죄송합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조영남이니까 하여튼 윤여정 씨가 되게 아주 금전적으로 아주 맞아요.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인터뷰에 밝힌 얘기를 적이 예전에 있죠. 예능에 나와서 네. 윤여정 씨가 직접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위자료는 세상에서 아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 당시 아파트 전셋값이 5,500만 원이었는데 위자료가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남은 500만 원은 내가 엄마한테 빌렸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친정엄마는 내가 너한테 5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런 농을 치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자료가 지금도 위자료가 많진 않아요. 지금도 이혼의 위자료 유책한 배우자가 유책하지 않은 배우자한테 돈을 주는데 뭐 협의금으로 많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재판을 통해서 했을 때 많으면 2, 3천만 원. 그때가 가는 것 같아요. 1억대, 2억대만 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상당합니다. 또 수십억 뭐 이래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위자료가 좀 현실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5천 받았는데 아마 이 당시 상당히 옛날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마 80년대, 87년. 90년대 정도, 87년도로 알고 있는데 요때면 뭐 그래도 적은 돈 아니죠. 5천만 아니 근데 원이면. 그때 당시 조영남 하면 그래도 막 디너쇼 한번 하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 조영남 씨 개인적으로 아세요? 한번 뵌 적은 있습니다. 뵌 적이 예. 있으세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좀 안 좋게 말씀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 예전에 그 위작 관련된 사건 그거. 제작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야 네가 박지훈이냐 하면서 막 그 그래요?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저는 그게 좀 유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좀 무죄가 됐었어요. 그때 유죄라고 하셨어요? 예, 아이고 이런. 뭐 그럴 수도 있죠. 변호사가 다 맞출 수 있나요? 뭐 제가 책망하는 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화기장터 다시 한번.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알겠습니다. 섬진강 줄기. 그만. 예. 지금 사이렌 울렸습니다. 네. 야 오늘 이상하게 말이죠. 재미가 없네. 오늘 왜 그럴까요? 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죠. 자 미리 보기. 예뻐한 죄밖에 없다. 장애인 며느리 성폭행 70대 남성 징역 5년.
이거는 진짜 공부는 하셔야 돼요. 자, 홍 기자 좀 정말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이 정말 이건 사건 반장에 나왔으면 좀 크게 얘기했을 만한 거의 10분 이상 20분씩도 얘기했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0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더욱 말도 안 된다. 정말 가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해명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런 아, 예, 진짜 이걸 진술과 주장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참작할지는 상당히 예, 나쁜 범죄죠.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이고요. 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장애인을 했을 때 더 가중돼 처벌되고 친족 간에 이런 일이 나면 더 가중됩니다. 그 두 가지가 더 합쳐져 가지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아니 자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근데 변명이 전 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뻐한 죄밖에 아니,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 이게.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게 범죄죠. 아, 진짜 범죄를 이거 저지른 어떡하면 좋아,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징역 5년이 선고되긴 했어요. 이렇게 사건의 판결은 나왔는데 문제는 이 너무나 황당한 이 변명 그리고 또 재판부가 이제 밝힌 양형 이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산 지 석 달이 안 됐다. 그런데 이렇게 범행을 해서 석 달도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이런 점을 감형했다. 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야, 진짜 이게 사람이 이게? 어? 뭐 보통 뭐 범행을 어떻게 했고 그런데 뭐 어떤 점은 뭐 유리하고 뭐 어떤 점은 뭐 불리한데 뭐 양형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써야 될 내용들에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점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예 솔직한 마음을 썼구나. 이거 재판부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결문 하나 제가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 가족 회의니까 예. 이 사람 예. 이 성범죄 저지르기 위해서 어. 발기부전제 치료제까지 처방받은 거예요. 이게 이뻐야겠다 한다고요?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70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해서 그 약까지 먹어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에도 솔바람님이 인간에게 포기한 사람이네 나 이렇게 그건 달아주셨어요. 몰랐어요, 진짜. 재판부 이거는 뭐 저희가 네. 지어낸 게 아니고요. 판결문에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건 정말 인륜에 반하는 할수 범죄다. 없는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네. 되도록 해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와. 재판부에서 이걸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토 나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예, 뭐, 예, 70 먹고 조기 요거는 가족 회의 때밖에 같다. 못해요. 뭐 이런 이것도 말들. 본 방송 이게 얘기하면은 예, 또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참고 예,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예. 사실은.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 참 이거 더 화가 나네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자기야 이성인 척 접근 몸캠 피싱 협박한 일장. 자, 이겁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전 실제로 저는 이거 상담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건 주로 피해자들이 남성이잖아요. 최근에 왔는데 장모한테 이게 간 거예요. 예? 사위의 몸 사진이 장모한테 가서 아이고야. 협박을 한 거예요. 장모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받았다. 세상에. 이 몸캠이죠. 몸캠이.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기 사위가 낚여가지고 하긴 한 거잖아요. 뭐 하긴 했는데 어. 이제 그게 이제 그 악성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게 막 다 가잖아요. 그 전화번호 중에 협박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일부한테 뿌렸는데 장모한테 그 사진이 간 거예요. 그 장모님이 이걸 가지고 왔었어요. 피해자 남성분이 돈을 안 줬군요. 네. 그러니까 장모한테 그걸 뿌렸구나. 와, 근데 장모는 또 오히려 이거 이혼 사유 아니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요? 이혼 사유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남성은 진짜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와. 보면 진짜 이런 사기 당하면 갑자기 뭐 카톡방이 열려서 이 영상이 올라간다거나 네. 사진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자가 아, 정말 뭐 죄송하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간혹 나오는데 좀 그런 그렇죠.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범죄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제일 잘못된 거죠. 아니, 당연히 그건.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여성인 것처럼 해서 와서. 아, 그러니까 이 사기 일당이 여성인 척 가장해서 그렇죠. 오빠 옷 좀 벗어봐. 오빠 뭐 이런 나도 거. 옷 벗고 있잖아. 너도 벗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얘가 벗으니까 나도 근데 요거 우리가 안 걸리려면 뭘 깔아야 돼. 여기 들어가서 하자고 그걸 딱 설치하면 그걸 사진 찍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 정보나 자신의 전화번호 같은 게 그쪽으로 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 피해 남성의 피해 여성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그러던 욕망이 발현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가는데 계속 돈을 요구해요. 그 처음에 주면 안 하면 뿌릴 거야, 안 네. 하면 뿌릴 거야. 500만 원 줬는데 또 500 달라 그러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너무 창피하거든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받는 순간 해킹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 그리고 노트북에도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이 전면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는 카메라를 해킹해서 곧바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현지에 그러니까 중국 현지 이런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백현미님이 딱 그런 말씀 하세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인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왜 옷을 벗어서 몸을 아, 근데 보여주느냐. 이거는 저희가 뭐 피해자를 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 물론입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채팅으로 시작돼가지고 제가 그때 했던 그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채팅을 하면서 신뢰감을 형성을 해요. 상당히 두 사람이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신뢰감이 완전 많이 됐을 때 그때쯤에 이쪽에서 먼저 몸을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면 그 몸을 뭐 제가 그 피해자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만큼 아주 범행이 되게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피해자 쪽에다가 자기 몸을 보여줬다는 그 보여준 영상도 아니죠. 지 몸이 아니라는 아니, 거예요. 남의 몸이죠. 그러니까요. 저희들 동영상 그때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찍은 걸 보여주는데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의 몸이구나. 진짜 여자구나. 여자구나. 그럼 나도 그럼 남자예요. 남자가 그걸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그 범죄 조직이 그렇게 범행을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된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반 미리 보기는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정리를 지금 시간이 너무 그래요? 빨리빨리 아이고, 진행되고 예, 있어서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 그렇습니다. 자, 제목이 말이죠. 상간녀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입니다. 자, 홍 기자가 내용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어제 오늘 일일에 기록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내용을 보면 1년 만에 상간녀가 결혼한다고 알았다. 전 남편과 그러니까 상간녀가 불륜을 1년 전쯤 저질러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직접 찾아간 사연을 적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식장에 기다렸대요. 보통 한 20분 전부터 이제 뭐 축의금도 내고 인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전에 미리 가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하고 있을 때 신랑 측 부모님에게 가서 상간녀에 대한 모든 사실을 말했다. 우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상간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신부 쪽에서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갑자기 반말과 욕을 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랑 측의 부모님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대기실에서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나왔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경찰까지 부르려 했다 이런 얘기를 쭉 적어줬는데 뭐 너무나 뻔뻔하고 좀 말도 안 됐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과 바람에 피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홍 기자가 직접 발제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복수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 상간녀의 직장으로 케이크를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명 상자에 이렇게 생축, 뭐 상간녀 땡땡 이렇게 이름 적어서 보내면 사실 그러면 뭐 위자료를 물 수 있다. 알아버리니까. 그렇죠. 뭐 사실 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복수에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찾아가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케이크를 보낸 사례를 그때 소개했는데 이 양반은 아예 그냥 식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랑 쪽 부모님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들한테 당신네 며느리가 내 옛날 남편하고 뭐 했어 뭐 이렇게.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속은 시원하죠. 이거 그죠? 약간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나온 장면이잖아요. 속은 되게 시원한데 다 범죄가 돼요. 아유. 그 하나하나 행동들이 뭐 집기 부쉈으면 파손죄, 재물손괴죄, 욕했으면 모욕죄, 그리고 거기서 뭐 상관이 있다, 옛날에 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업무 방해죄 등등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한 부분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합당한 본인의 또 책임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뭐 통쾌하다 이런 반응도 있긴 하세요.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죄가 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예.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이 여성분의 억울함도 좀 풀리고 뭐 이 분통함이 좀 막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좀? 상간녀도 문제지만 뭐 남편하고 뭐 이혼하고 그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잊어야 되겠죠. 잊어야? 잊어라. 잊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제는 있는 게 맞지. 이걸 갖고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식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그 부분은 그러면 저는 조금, 말이죠. 네. 형, 그 보통 사랑과 전쟁 보면은 네. 딱 그 이렇게 바람을 피운 그 상대 여성 집에 딱 그 친정 엄마하고 쳐들어가가지고 네. 야 이놈아 하면서 막 머리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전에 흥신소 같은 게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간통하는 것들을 밖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탁 침범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간통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수치심에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예.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새로운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폭행이 일어나든지 폭행. 아주 중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간통죄가 사실 없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어떤 법익 침해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형, 생각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백상을 이혼시켰다 이렇게 자랑스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했던 그 부부들 중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나요? 이렇게 행패 부리러 간 건 없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없는데 되게 분노에 차가지고 계속 가서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 저희 쪽이었어요. 제가 말렸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한테 도움 될 것도 별로 없고 아이들에게도. 아이도 있었고 여기도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 난리가 네. 났습니다.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말도 올라오고 또 알렉스님은 뭐 피해자를 속 시원하게 해줄 방법이 왜 없냐, 법이 왜 제정되지 않냐라는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하시고 좀 전에도 말했는데 위자료 같은 게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골프 잘하는 타이거 우즈, 예. 타이거 우즈 뭐 이거 명예훼손 고소 안 할 거니까. 예, 뭐 안 보겠죠. 뭔 말인지 뭐 제가 한국을 못 알아먹을 거니까 아마 수천억을 제가 위자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반띵 이상이에요? 아유,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깁니다. 진짜.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대로 해줘야 되고 예.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오. 그래서 자기가 바람 펴도 좋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현실화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행패 같은 행패를 부리지 않나.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아마존 지금 네. 제프 베조스도 예. 바람 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했는데 그 전처에게 엄청 떼어줬죠. 그 전처가 회사가 단박에 세계 100대 부자가 됐어요. 회사가 위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줘야 됩니다. 자기 갖고 있다면. 돈이 적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 많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배우자한테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나 야, 진짜 생각이 듭니다. 재산으로- 딱 그 얘기 하시니까 바로 그거야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예. 우리도 또 바꿉시다, 미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위자료법을 어? 바꾸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잊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댓글도 하나 있었어요. 백현미님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것만큼 시원한 복수가 없다 하셨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의 상처라는 게 오래 가거든요. 그 상처를 받는 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 위자료 책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자료는 법원에서 그냥 대충 너가 한 2천만 원 정도 정신적 손해가 왔겠네라고 판단해 주는데 조금 상향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위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홍 기자 방금 얘기한 거 진짜 행복해지면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 이 말은 쉬운데 홍 기자도 최근에 이별을 하고서 그렇죠. 만나다 이별했죠. 그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혼자 잘 지내야 되고 매일 방송하면서 맨날 울거든요. 부지런하게. 방송 끝나고. 네? 울어요? 울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그때 뭐 눈에 뭐 꼈던 건가? 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냥 눈에 비볐습니다. 연인 간에 헤어지는 거는 뭐 사실은 다반사인이 일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파트너 결혼했을 때 헤어지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근데 거죠. 진짜 이혼의 네. 스트레스라는 게 형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엄청 큽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일정 금액의 돈도 있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그 혼인 생활 유지합니다. 그래서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그 감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혼을 하러 오시는데 뭐 반반 같아요. 그걸 하면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속이 다 시원하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찾은 것 같다라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아이들 때문에 계속 사는데 그 스트레스가 몸을 상처를 주는 그렇죠. 경우도 꽤 많고요. 예. 그렇죠. 방금 딱 맞는 댓글이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SWJ님이 그게 바로 윤여정 씨다. 행복하시잖아요라고. 또 이렇게 또 마무리.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상도 알겠습니다. 받고요. 네. 제프 베이조스의 위자료 청구액이 70조 원대였답니다. 70조요? 야, 예. 아, 진짜 통쾌하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윤여정 씨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온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훌쩍 30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오늘은 약간 이 다른 아이템들이 뭐랄까요? 조금 진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뭐 웃고 떠드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 봐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사반 가족회의 그 5번째 방송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같은 성원 동참 속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내일 본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